값비싼 어떤 크림도 피부에 더 바르지 마십시오. 이 전통적인 비결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익숙한 재료 한 스푼만 청주에 섞은 뒤 매일 저녁 피부에 가볍게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몇 주 후 기미와 갈색 반점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더 밝고 맑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옛날 한국 궁중의 여성들이 바로 이 쌀로 만든 술을 피부 관리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청주는 자연적인 코직산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멜라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며 칙칙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재료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재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서 저는 각 단계를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피부 보호 장벽이 매우 많이 얇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강한 미백 크림을 무분별하게 바르거나 레이저 시술을 올바르지 않게 남용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피부를 더 빨리 손상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놀라기도 합니다. 갈색 반점, 기미, 그리고 검버섯이 어제보다 더 넓게 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신의 피부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 1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거만한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저는 집에서 안전하게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우리는 거의 어떤 것이든 피부에 발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더 얇아지고 더 민감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드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제품이 너무 강하기만 해도 피부에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한 가지 자연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맑은 청주와 제가 곧 알려드릴 한 가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은 피부를 부드럽게 영양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갈색 반점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가 더 밝고 건강해 보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부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비밀 재료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수도 있으니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60세 이후에 자연적인 피부 관리 방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 피부과나 큰 화장품 회사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 답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피부과와 화장품 회사들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값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가격이 높은 미백 크림을 소개하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과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의학적 방법들은 여전히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약해진 60세 이후의 피부에서는 강한 화학 성분을 남용하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때로는 피부 보호 장벽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갈색 반점을 더 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드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한 가지 피부 관리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피부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전통의 지혜와 매일의 꾸준한 관리가 때로는 피부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그것은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너무 강한 미백 크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오히려 피부를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 속 수분이 매우 많이 줄어듭니다. 피부 보호 장벽도 해마다 더 얇아집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이 시기의 피부는 여러 계절 동안 사용된 천조각과도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세탁하면 천의 섬유는 금방 찢어집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백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크림을 바르거나 피부 표면을 강하게 문지르면 처음에는 얼룩이 조금 옅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표면 아래에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멜라닌은 바로 기미와 검버섯이 나타나게 하는 색소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잉크 얼룩을 지우려고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잉크 얼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넓게 번질 뿐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몸은 멜라닌 생성을 늘려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기미가 조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크게, 더 진한 색으로. 그리고 피부는 이전보다 더 붉어지고 약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채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이해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많은 댓글을 읽고 있으며 그것은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서 여러 번 레이저 시술을 받기 위해 클리닉을 찾기도 합니다. 이 점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용하게 되면 특히 60세 이상의 피부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더 건조하고 더 얇으며 회복 능력도 더 느려집니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강한 열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피부는 오랫동안 물을 받지 못한 땅처럼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피부를 젊어지게 해줄 것처럼 보였던 많은 방법들이 오히려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어떤 분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비싼 화장품 한 상자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수십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바르고 나서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기미가 더 진해졌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도운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진심이 담긴 한 줄의 댓글이 때로는 아주 많은 다른 분들이 돈을 낭비하는 일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를 손상시키는 일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된 광고를 따라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비쌀수록 더 좋다는 믿음도 멈추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속되는 것들은 되게 단순한 것들입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주는 부드러운 재료들은 때로는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 위에
내리는 첫 장맛비와도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가 곧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맑은 청주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전통적인 피부 관리 방법일 뿐입니다. 부드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오랜 세월을 지나온 피부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맑은 청주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은 여전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쌀로 만든 술이 피부 관리의 비결처럼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청주는 단순한 전통 음료가 아니라 궁중의 여성들과 귀족 가문에서 조용히 사용해온 미용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값비싼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관찰이 있었고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쌀은 천천히 발효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 후 여러 번 여과되어 샘물처럼 맑은 술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적인 화합물들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피부가 부드럽게 정화되도록 돕고 점차 더 밝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거울을 닦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하게 긁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닦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청주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때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깊게 자리 잡은 검버섯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주 작은 재료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제가 영상에 처음부터 언급했던 바로 그 재료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이것은 매우 익숙한 재료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피부 관리에 사용한다고요? 하지만 사실 들깨는 단순한 반찬 재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들깨에는 매우 중요한 지방산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호 장벽이 형성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피부가 오랫동안 물을 받지 못한 땅처럼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층이 부족해지면 수분은 매우 빠르게 사라집니다. 들깨가루는 마치 부드러운 비료처럼 그 땅이 천천히 생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부는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안쪽에서부터 더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야생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꿀은 자연적인 진정 성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꿀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습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한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 자극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피부가 뜨겁습니다. 붉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런 경우에 꿀은 마치 시들어가는 꽃잎 위에 내려앉는 따뜻한 이슬과도 같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지켜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다리처럼 청주와 들깨가루의 영양 성분이 피부 깊숙이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만나면 청주, 들깨가루, 그리고 꿀이 매우 조화로운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의 원리에 기반한 하나의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먼저 청주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성분이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치 첫 장맛비가 논밭의 마른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들깨가루 속 영양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이 수분과 영양을 그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흙 위에 덮는 보호 덮개처럼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연적인 피부 관리 방법의 원리입니다. 값비싼 레이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간단한 재료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화학 성분이 없습니다. 인공적인 표백 성분도 없습니다. 단지 깨끗한 재료들입니다. 심지어 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피부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항상 같습니다. 피부는 하룻밤 사이에 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준 지혜이기도 합니다. 가장 비싼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준 것들을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이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아 계실 때 아마 몇 분만 조금 내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얼굴에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네주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해본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세면대 앞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문득 미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안색이 조금 더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얇은 먼지를 닦아낸 거울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단순한 세 가지 자연 재료가 우리 피부 깊은 곳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매일 밤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이가 든 피부의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씩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피부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검버섯과 기미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짙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평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 아래에서 아주 구체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 덩어리들이 피부의 깊은 진피층에 조금씩 축적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피부가 잘 관리된 들판과도 같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은 멜라닌을 자극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피부의 재생 메커니즘은 매우 강합니다. 멜라닌은 피부 표면으로 밀려 올라가 오래된 세포와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천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멜라닌은 더 이상 제때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습니다. 겹겹이 쌓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거울 위에 쌓인 미세한 먼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광대뼈 이마 또는 관자 부위에 어두운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어 매우 강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이전처럼 두껍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 보호 장벽은 오랫동안 사용된 천 조각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강한 레이저 빛으로 태워지면 마치 마른 풀을 불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땅도 함께 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몇 달이 지나서야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검버섯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 커지고 더 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피부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어서 조금의 햇빛만으로도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미리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은 보통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더 부드러운 길입니다. 더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60세를 지나신 분들의 피부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맑은 청주 속에는 코직산이라고 불리는 자연적인 화합물이 있습니다. 코직산은 피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멜라닌이 뭉치고 더 짙어지게 만드는 과정에 개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치 매듭을 푸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줄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면 됩니다. 세월 동안 짙어졌던 오래된 각질층은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마른 흙이 첫 장맛비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강하게 벗겨낼 필요도 없습니다.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오래된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만약 단지 깨끗하게만 하고 영양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든 피부는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막 갈아엎은 땅이 비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한 가지 재료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깻잎 가루입니다. 깻잎은 단순히 식탁에서 먹는 채소만이 아닙니다. 이 고운 깻잎 가루 안에는 리놀렌산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오메가3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 성분들은 마치 집의 골격을 다시 세우는 나무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보호 장벽의 구조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로 인해 약해진 또는 강한 화장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약해진 그 보호 장벽을 말입니다. 이 장벽이 다시 세워지면 피부는 자외선에 대해 더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쉽게 손상되지 않게 됩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깻잎을 들판의 장수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주 일찍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깻잎의 영양이 피부에 스며들면 그것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비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거칠어진 피부는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갈라졌던 피부 부위는 조금씩 탄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색도 더 맑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올바른 방식으로 함께 사용될 때에야 많은 분들이 놀라서 깨닫게 된 그 변화를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익숙한 거울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익숙한 재료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너무 낮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꿀입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액체, 걸쭉하고 부드럽게 달콤한 맛을 지닌 버리꽃에서 정성스럽게 모아온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 꿀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긴 하루가 지난 뒤 말라버린 꽃잎 위에 덮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피부 관리의 과정을 완전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광고 산업 때문에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이 크림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런 에센스를 발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병들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피부는 이층, 저층 계속해서 덧발라집니다. 문질러집니다. 벗겨집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60세를 지나신 많은 분들의 피부에 수없이 많은 아주 작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논밭의 땅이 너무 여러 번 갈아엎어진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균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피부가 분명히 약해지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때 자연꿀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꿀에는 자연적인 항염 성질이 있으며 부드러운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붉고 따가운 피부 위를 쓰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을 받은 피부 부위는 점차 진정됩니다. 작은 염증들도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꿀은 공기 속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 둡니다. 마치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조용히 안쪽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꿀층이 피부 위를 덮으면 공기 속의 물 분자를 끌어당겨 피부의 더 깊은 층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 덕분에 나이가 들어 건조해진 피부는 오랫동안 물이 부족했던 땅처럼 더 이상 그렇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마른 땅이 첫 장맛비를 천천히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꿀은 매우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막은 부드러운 뚜껑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주와 들깨가루에서 나온 모든 영양 성분을 그 안에 머물도록 지켜줍니다. 만약 이 보호막이 없다면 영양 성분은 매우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물이 뜨거운 밥그릇에서 증발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꿀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영양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피부는 더 오래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가 만나면 한 스푼의 맑은 청주, 한 스푼의 곱게 간 들깨가루, 한 스푼의 순수한 꿀, 이 세 가지는 아주 특별한 자연적인 피부 관리층을 만들어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이 자연에서 축적된 지혜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소박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며칠 안에 억지로 하얗게 만들려는 방법이 아닙니다. 피부를 파괴하여 색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피부의 생명력을 다시 키워주는 길입니다. 생명력이 돌아오면 피부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과도한 색소를 스스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건강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회복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느라 이미 너무 지쳐 있다고 느낀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더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연이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는 값비싼 광고를 쫓아다니는 일을 멈출 때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더 부드러운 피부 관리의 길로 돌아가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한 가지 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바로 아래에 한국어로 숫자 3을 남겨주십시오. 단 하나의 간단한 글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피부 사이의 작은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새로 나타나는 모든 유행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60년이 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되는 것들은 대개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몸을 돌보는 길을 선택한다면 80세가 되어도 또는 90세가 되어도 사람은 여전히 거울 앞에 서서 차분하고 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청주와 들깨가루 그리고 꿀의 이 단순한 조합이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야말로 지친 우리의 피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비율과 가장 올바른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3가지 자연의 단순한 선물만으로 자연 보습 크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인내심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의 피부 관리는 경주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꾸어온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꾸준히 물을 주면 마른 흙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유리 그릇이나 작은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 그 안에 맑은 청주 2큰술을 넣습니다. 일반적인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작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주를 실온에 두어 차갑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에 닿을 때 약간 따뜻한 술은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살짝 열리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공이 꽉 닫혀 있으면 영양 성분이 안쪽으로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작은 단계이지만 이후의 효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2번째 재료를 넣습니다. 이어서 그릇에 아주 곱게 빻은 들깨잎 가루 1큰술을 넣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들깨잎이 전통적인 피부 관리 방법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들깨잎에는 많은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어두운 피부 부위를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 위의 기미 반점은 오랫동안 거울에 쌓인 얇은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닦아준다면 거울은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꿀 1큰술을 더 넣습니다. 꿀은 단지 식품만이 아닙니다. 피부에 사용할 때 그것은 수분을 지켜주는 하나의 장벽과 같습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우리의 피부는 이전보다 더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은 땅과 같습니다.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피부에는 주름과 칙칙함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은 매우 간단합니다. 청주 2큰술, 들깨잎, 가루 1큰술, 꿀 1큰술, 단지 2:1:1의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잘 저어줍니다. 천천히 저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속 저어서 혼합물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크림이 될 때까지 섞습니다.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 꿀은 청주와 섞이고 들깨잎 가루도 고르게 풀어집니다. 혼합물은 적당한 점도를 가지게 되고 피부에 매우 잘 붙게 됩니다. 마치 마른 땅이 첫 장마비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서로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준비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천연 마스크가 아무리 좋아도 60세나 70세의 피부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바르기 전에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십시오. 따뜻한 물은 먼지를 씻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세안을 마친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십시오.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흡수하게 하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의 피부는 마찰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 끝이나 부드러운 마스크 브러쉬를 사용하십시오. 적당한 양의 혼합물을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바릅니다. 특히 집중할 곳은 광대뼈 부위, 검버섯이 있는 부위, 그리고 기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피부는 닦아야 하는 냄비가 아닙니다.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약 3분에서 5분 정도 진행합니다. 아기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올바르게 하면 청주에 들어있는 코직산 성분이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각질층이 느슨해지면 들깨잎과 꿀의 영양 성분이 피부 안쪽으로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마스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십시오. 너무 오래 두지 마십시오. 마스크가 완전히 마르면 피부의 수분을 다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지면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십시오. 여러 번 헹구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시원한 물로 한 번 더 헹구십시오. 시원한 물은 모공을 조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부가 더 탄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비싼 스파에서 수십만 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적도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마스크를 하고 내일 아침 바로 옥처럼 하얀 피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항상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마스크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녁 시간에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께서는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가 점차 더 밝고 맑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매일 거울을 보는 순간은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기쁨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 천연 마스크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올리게 되면 여전히 매우 엄격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분들이라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원칙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천천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바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피부가 강한 햇빛을 받은 잎처럼 붉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피부는 마치 정원의 흙과 같습니다. 어떤 흙은 물을 잘 머금습니다. 어떤 흙은 금방 마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우리의 피부는 젊었을 때와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피부 보호 장벽은 이미 더 얇아졌습니다. 자연적인 면역 능력도 이전보다 약해졌습니다. 아주 가벼운 자극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을 만난 얇은 꽃잎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작은 확인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아주 작은 양으로 콩알 크기만큼 덜어냅니다. 그 다음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 피부에 가볍게 발라보십시오. 이 두 부위는 피부가 매우 얇고 얼굴 피부와 비교적 비슷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바른 후에는 우리는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약 15분 정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시간 동안 붉어짐이 없고 따가움이 없고 가려움이 없다면 그때에야 우리는 안심하고 얼굴에 바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천연 마스크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60세 이후의 피부는 몇 분의 기다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때로는 피부 자극을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피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발효된 청주에는 자연적으로 코직산이라는 활성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피부 위에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완화하고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닿지 않았던 거울 위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각질층이 정리되면 피부는 더 밝아 보이고 더 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직산이 피부 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낮 동안의 강한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 이미 약해진 피부 장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부가 붉어지거나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지는 상황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밤은 다릅니다. 우리가 깊이 잠을 자는 동안 피부세포는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청주와 들깻잎 가루의 영양 성분이 천천히 피부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마치 첫 장맛비가 마른 땅 속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는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에 바르고 햇빛 아래로 나가게 되면 때로는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검버섯이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시간은 마스크의 조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60세 이후 피부에 있어 거의 생존 원칙과도 같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밤 성실하게 마스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밖에 나가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노력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세월에 따라 얇아진 피부에 검버섯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노년층 모임에 갈 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흐린 날에도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 방패입니다. 연세가 들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습관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집을 나서기 전에 열쇠를 챙기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자외선 차단제는 사치스러운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우리가 돌봐온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반드시라는 한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그 뜻은 틀림없이입니다.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직 매일 이 작은 약속을 지켜갈 때에만 우리가 인내심 있게 돌봐온 맑은 피부가 진정으로 온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부를 바깥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몸속을 깨끗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크림을 바르고 마스크를 하는데 매우 성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몸속의 혈액이 아직 탁하고 간이 독소 축적으로 피로한 상태라면 기미와 검버섯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 표면을 아주 깨끗하게 닦았지만 유리 뒤쪽에는 여전히 먼지가 가득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거울은 다시 흐려질 수 있습니다. 60세와 70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겉만 관리하고 속을 돌보는 것을 잊는다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몸속은 그 꽃을 키우는 땅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간이 건강하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혈액이 맑아야 피부가 밝아집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마십시오. 마치 물을 한 모금씩 씹는 것처럼 천천히 드십시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혈액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순환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은 작은 샘물처럼 마른 들판을 천천히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혈액이 더 부드럽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몸이 노폐물을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낮 동안에는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드십시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키위, 오렌지 또는 제주, 감귤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자연적인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간은 몸속의 조용한 해독 공장과 같습니다. 간이 덜 피로해지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도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아십니까? 피부 아래에 숨어 있는 멜라닌 색소 역시 이 과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해독을 잘하게 되면 일부 과잉 색소는 땀과 소변을 통해 조금씩 배출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올바르게 도움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매일 여러분께서는 작은 한 줌의 견과류를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 또는 한국 잣입니다. 이 견과류들은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세포의 재생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깨끗한 혈관은 맑은 물 흐름과 같습니다. 물이 맑아야 강가의 나무들이 푸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모든 습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에는 맑은 청주,
들깻잎 가루, 촉촉한 꿀로 만든 마스크로 우리는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합니다. 세 가지 단순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전통에서 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물, 과일에서 얻는 비타민, 견과류에서 얻는 좋은 지방으로 몸을 안쪽에서 돌봅니다. 과도한 관리가 아닙니다. 광고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꾸준함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몸 안과 밖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병원이나 대형 화장품 회사들은 이러한 습관을 우리에게 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60세를 지나온 분들은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돌봄을 받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습관을 매일 평온한 마음으로 지속하신다면 피부는 서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쪽에서 부드러운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먼지가 쌓였던 보석을 깨끗이 닦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60세 이후에도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작은 건강 이야기들이 이미 오랜 세월을 지나온 마음들의 조금의 따뜻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세를 지나온 분들은 자신의 걱정을 항상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기미 하나, 더 짙어진 검버섯 하나, 겉으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우리가 몸을 꾸준히 돌본다면, 몸 안에서부터 그리고 겉에서도 함께 돌본다면 저는 믿습니다. 피부도 서서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입니다. 검버섯은 옅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 오랜 세월 쌓인 먼지를 닦아낸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함은 우리 세대가 평생 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바로 그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름, 검버섯, 이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시간이 남겨준 작은 훈장과도 같습니다. 얼굴 위에 모든 흔적은 우리가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일했고, 가정을 돌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하지만 만약 짙은 기미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우울하게 만든다면, 만약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미소 짓는 것이 조금 망설여진다면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평온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것들로 말입니다. 맑은 청주, 들깻잎 가루, 그리고 천연 꿀입니다. 세 가지의 작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와 여러 세대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60세, 70세, 이 시기는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야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때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서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분함과 성숙함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싼 화장품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평온함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래된 친구 한 사람, 가족 중 한 사람, 짙어진 검버섯 때문에 점점 웃는 일이 줄어든 사람,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사랑이라는 한 글자를 적어 보십시오. 그 뜻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조용히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관심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연 치유의 힘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광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돌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실한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넘쳐나는 지나치게 아름다운 약속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60세를 지나온 분들의 건강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께서 이 간단한 방법을 집에서 직접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부를 돌보십시오. 마치 한 송이 꽃을 돌보듯이 말입니다. 천천히, 인내심 있게, 그리고 깊은 존중으로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더 맑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